사전 제작을 하실 때 작업 방식 주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전 제작 작업 방식 주의사항이지만 생방송 작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사전 제작하실 때 제일 헷갈리시는 게 화자 구분이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화자 구분은 하이픈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해설, 함께, 노래로 적기도 합니다. 우선 하이픈으로 화자 구분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 이상의 담화자가 대화를 나눌 때 대부분 하이픈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화자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해설과 하이픈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철수, 이렇게 화자가 아닌 화면 밖에서 주인공을 설명하거나 주인공의 행동을 설명하는 내용은 해설로 구분해주세요. 그 이후 화면 안에서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이픈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화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공간이 달라졌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거진 프로그램 중 스튜디오에서 김자막 리포터가 나와서 소개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잠시 뒤 영상이 넘어가며 다른 옷을 입은 김자막 리포터가 등장합니다. 스튜디오의 김자막과 영상 속에서 다른 옷을 입은 김자막은 다른 사람으로 간주해 실제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시공간, 촬영 날짜가 달라졌으므로 하이픈으로 구분해줍니다. 두 번째로 문장 부호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물결 등으로 문장의 마침 부호를 사용할 경우 혹은 화자가 바뀐 경우 엔터로 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느낌표, 물음표, 물결 뒤에 오는 짧은 감탄사나 단어는 줄 바꿈을 하지 않고 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뭐라고라고 했을 때 물음표 엔터 뭐라고, 물음표가 아닌 물음표 한 칸 띄어쓰고 뭐라고 물음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가독성을 위해 좋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위해 쉼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이라고 화자가 말했을 경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엔터 후 저는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쉼표 저는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쉼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항목을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공부할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입니다처럼 과목의 항목을 나열하는 경우 국어 쉼표, 영어 쉼표, 수학 쉼표, 과학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할 경우 쉼표를 사용해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종결, 어미 및 문장 부호는 하나씩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자가 강한 어조로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표현을 강조하고 싶다고 느낌표를 2번 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머, 우와, 아니와 같은 감탄사도 들리는 대로 모두 적으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적지 않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숫자 표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표기는 1에서 1000단위까지는 쉼표를 쓰지 않고 숫자로 표기합니다. 또한 만, 조, 억 단위를 표시해줄 때는 한글로 표시해줍니다. 예를 들어 300개가 아닌 300개입니다. 1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입니다. 5000kg이 아닌 5000kg입니다. 1억 3천만 원이 아닌 1억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해주세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시 어색할 수 있는 수건 형사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며 10 이상의 수는 편의상 모두 숫자로 표기합니다. 1, 2, 3, 4, 5, 6, 7, 8, 9, 한두, 서너, 네댓, 대여섯 등이 수건 형사에 해당합니다. 영상에서 화자가 현재 4분 계세요라고 했을 때 4분 계세요라고 기재하면 시간의 4분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4분 계세요라고 작업합니다. 영어로 표기하는 단위가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릴 때는 항상 영어로 표시해줍니다. 예를 들어 20리터가 아닌 20리터, 50mm가 아닌 50mm로 작업해야 합니다. 단, 아라비아 숫자만이 아니라 한글이 같이 어울릴 경우 가독성 있게 한글로 통일해줍니다. 수십 센티미터가 아닌 수십 센티미터, 200 몇십 개가 아닌 200 몇십 개, 이런 식으로 표기해줍니다. 숫자 표기 사항은 대부분 권장 표현을 사용하지만 표기상 어색하지 않을 경우 숫자와 한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단락 내에서는 되도록 통일하여 표기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노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중심인 프로그램인 경우 대부분 화면 아래 오픈 자막이 나오지만 나오지 않을 경우 노래 뒤에 그 가사를 적어줍니다. 하지만 그 가사에는 물결이나 마침표 등 어떤 문장 기호도 적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에서는 노래를 부를 시 문장 뒤에 물결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뒤에 물결 이렇게 사용할 수 없으며 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또는 하이픈, 동해물과 백두산이 물결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 명이 노래를 돌아가면서 부를 때는 노래 한 곡이기 때문에 굳이 한 명씩 하이픈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래 오픈 자막이 나오다 안 나올 때는 노래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노래나 물결을 작성하지 않고 가사만 뒤에 이어서 쓰면 됩니다. 애국가를 예로 들면 오픈 자막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 이미 나오고 그 뒤에 자막이 나오지 않아 작업해야 한다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식으로 물결이나 노래, 마침표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전을 하다 보면 외국어나 사투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방송 중 나오는 영어는 한글로 표기하되 사전 작업 중 나오는 한 줄 정도의 가벼운 영어는 한글로 처리, 2줄 이상은 영어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작업이 불가능한 외국어일 경우 하이픈 괄호 열고 영어 괄호 닫고, 중국어의 경우에는 하이픈 괄호 열고 중국어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외국어의 경우는 한글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미마센, 아리가토, 오겐키 데스까 등이 있습니다. 영어 약자를 설명하는 건 영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사전 제작 중 화자가 WHO는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의 줄임말이죠 라고 했을 경우 WHO는 한글로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이 아닌 영어로 작성해 주는 게 맞습니다. 드라마나 콩트에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투리를 살려서 사용해 줍니다. 원래 말투가 사투리를 쓰는 말투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일부러 사투리를 썼는가 그 의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의도를 갖고 사투리를 사용했다면 사투리를 살려서 작업해 주시고, 의도 없이 원래 사투리 사용하는 사람이 사투리를 사용했다면 표준어로 바꿔서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모든 자막을 모두 적어주는 것이 작업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픈 자막이 나올 경우에는 작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오픈 자막이란 영상의 시청자가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비추는 자막을 말하며, 뉴스에 나오는 박스형 오픈 자막 그리고 박스는 없지만 뉴스처럼 깔끔한 필체와 멘트가 동일한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자막이 나왔을 경우 화자가 말하는 내용과 똑같다면 가독성과 보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 오픈 자막이지만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것과 오픈 자막의 내용이 다르면 작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픈 자막이라도 해설 부분이면 작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픈 자막이 한두 줄 잠깐 짧게 나오는 경우에 모두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오픈 자막과 우리가 작업하는 자막이 화면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오픈 자막이더라도 말하는 도중에 오픈 자막이 끊기면 문장 시작부터 다시 돌아가 모두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예쁜 자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쁜 자막은 화면에 다양한 색깔로 꾸며진 자막을 예쁜 자막이라 하고, 이 자막은 모두 작업해야 합니다. 말풍선이나 화면 측면, 상단에 뜨는 자막 또한 예쁜 자막의 한 종류로 사전 제작 시 작업해야 합니다. 예쁜 자막이나 오픈 자막 후에 화자 구분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자막 후에도 같은 화자가 쭉 이어서 말하는 경우에는 하이픈 없이 작업해야 합니다. 사전 제작 시 인명, 지명 등 고유 명사는 반드시 올바르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지명 및 인명은 꼭 구글에서 검색해 올바르게 기재해주세요. 오픈 자막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이상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픈 자막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또한 본인의 작업 시간 중 주요 인물이나 지명 등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알드라이브 사전 폴더에 새 폴더를 만들어 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토론회 앞부분에 패널들의 이름이 나왔을 경우 해당 사전 폴더 안에 새 폴더를 만들어 강원도지사 김진태, 김병준 발전특위 위원장 이런 식으로 폴더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사전 작업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말들은 가독성을 위해 최대 3번까지만 작성해 주세요. 매거진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VCR과 스튜디오에서의 대화가 동시에 나올 때는 둘 다 치는 게 원칙이나 오디오가 맞물릴 때는 상황에 맞게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자가 퀴즈를 내면서
땡땡땡 혹은 무엇으로 발음하면 알파벳 O로 처리하고 비속어는 들리는 대로 쓰되 삐 처리된다면 XXX로 기재합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 나이키 같은 상표의 경우 방송에서 그대로 말할 때는 그대로 써주고 묵음 처리된다면 묵음 처리된 부분을 유튜브의 경우 알파벳 O, 튜브, 나이키는 나이, 알파벳 O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법의 이름이나 단체, 기관명, 질환명 등엔 띄어 써도 되나 붙이는 게 가독성을 높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붙여 쓰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르는 단어는 임의로 지어내 작성하지 않고 별 3개로 적어주는 것이 더 나으며 외래어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게 틀릴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말쌤에서 찾아가며 작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네, 같은 의미가 없는 대답은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화자가 이 버릇처럼 사용하는 아니 혹은 저기 같은 것들도 가독성을 위해 기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영상 맨 뒷부분을 배정받았다면 광고가 나오기 전이나 타이틀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다 보고 영상이 정말로 끝났는지 확인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작업 방식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따른 알맞은 처리 방식을 익히셔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나올 때마다 틈틈이 매뉴얼을 확인하면서 업무에 임해야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